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평안한 밤을 바라는 집순이 수견입니다. 집순이인 제가 일상을 나누는 친구가 필요해서 수다가 떨고 싶어서 만든 채널 수다가 고픈 집순이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영상을 들고 왔는데요. 라이브를 할까 하다가 어제 그렇게 횡설수설하는 저를 보고 영상을 찍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들고 왔습니다. 라이브는 조금 더 제가 편안해지고 말을 조리 있게 할 수 있게 되는 날 다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영상을 당분간은 영상을 올릴 것 같아요. 어제 영상을 올리고 나서 서울에서 이제 방을 구하면서 생각했던 부분 중에 생각보다 말을 하지 않고 이제 언급하지 않았던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방을 구하면서 느꼈던 것들, 저에겐 어떤 게 우선순위였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2탄을 갖고 왔습니다. 어제 굉장히 횡설수설했지만 얘기했던 부분들이 제가 이제 서울에서 이제 8월에 이사를 하고 이제 원룸이나 오피스텔 같은 거를 알아보고 있는데 제 가격이 워낙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원룸 오피스텔을 보고 있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방들이 너무 이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들이 너무 그러니까 정형화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격대에 아무리 많은 방을 봐도 거기서 거기일 것 같은 거죠. 그렇게 달라질 것 같지 않아서 그래도 이제 제가 우선순위로 두었던 것들이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이제 창뷰, 그러니까 창을 보았을 때 건물인지 건물로 막혀 있는지 아니면 이제 하늘을 볼 수 있는지 뭐 그런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한 개방감, 약간 방이 좀 작더라도 이렇게 뷰가 이렇게 트여 있으면 되게 넓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방감, 그리고 하나 더가 이제 안전, 이제 보안이라고 말씀드렸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근데 거기에 하나가 더 있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1순위였는데 그걸 깜빡했더라고요. 이제 그 1순위 바로 벌레입니다. 깜빡했지만 너무나도 중요했던 벌레. 이 건물이 벌레가 나올 만한 곳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항상 만약에 내가 세입자를 방을 보러 다니는데 세입자가 계셨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로 묻는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벌레 보셨나요? 근데 서울에서는 그러니까 웬만한 이제 원룸 오피스텔 뭐 이런 데는 벌레가 거의 안 나오죠. 뭐 구옥이 아닌 이상. 그래서 벌레는 못 봤다 하는 집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솔직히 저는 이제 벌레에 상당한 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벌레들을 보았고 굉장히 많은 벌레들과 함께 살았었는데 어떤 집에서 살았는지 되게 궁금하시죠? 이 집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때 살았던 집인데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웬만한 벌레는 괜찮아요. 웬만한 벌레는 다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바퀴는 안 되더라고요. 바퀴는 아무리 봐도 내성이 안 생겨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저도 이제 중개인 분께 9억도 괜찮다. 제가 워낙에 금액이 좀 저렴하게 책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9억도 괜찮다, 상관없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중개인 분께서도 이제 9억은 아무래도 벌레가 라는 말에, 그러니까 저도 그쵸
그쵸. 구옥은 벌레가 나오겠죠? 안 나올 수 없겠죠? 라고 이렇게 여쭤봤는데 이제 아무래도 벌레가 좀 나온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구옥도 과감하게 아웃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과감하게 아웃시킨 것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선순위로 둔 것들 중에서 이제 뭐 창뷰나 안전보안이 있었다면 이런 거는 싫어요 했던 것들, 그게 이제 일단 벌레였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과감하게 아웃시켰던 건 반지하였어요. 그러니까 반지하는 제가 살아봐서 네. 제가 살아봤는데 반지하의 단점을 너무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 사는 동안 진짜 정말 저에게는 솔직히 좀 많이 괴로웠던 1년이었어요. 물론 이제 제 가격대에 반지하이면서도 굉장히 좋은 컨디션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경험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냥 과감하게 아웃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가 방을 보면서 우선순위가 창뷰라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반지하에 살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햇빛도 안 들어오죠. 창은 열 수도 없죠. 보이는 건 차 바퀴와 사람들의 다리였는데 그게 너무 힘들었고, 또 이제 무엇보다 곰팡이와의 전쟁을 치렀어요. 곰팡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름에 정말 곰팡이로 뒤덮이는 게 진짜 한순간이었어요. 진짜 분명히 며칠 전에도 없었는데 갑자기 확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곰팡이로 인하여 제가 아끼던 신발과 가방과 옷들을 좀 버려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안 좋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반지하는 다시는 들어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제 물론 진짜 굉장히 좋은 컨디션이 좋은 반지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기 싫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반지하에 있으면서 이제 햇빛도 잘 안 들고 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뷰도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저 집순인데 집에 들어가는 게 싫었어요. 되게 그래서 삶이 좀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반지하는 아웃. 물론 되게 반지하도 되게 예쁘게 꾸미고 사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건 그냥 제 경험상 저는 싫다인 거고요. 그래서 반지하 하니까 이제 다른 집이 또 생각이 나실 텐데, 네, 그렇죠. 반지하 하면 그럼 옥탑방? 제가 굉장히 솔직히 많은 집들을 다양하게 경험해 봤어요. 쉐어하우스에서도 살아봤고요. 그러니까 왜 빌라나 아파트에 방 3개, 4개 이렇게 있으면 1인실 방도 있고 2인실 방도 있고 거실하고 부엌 같이 쓰고 이런 그런 쉐어하우스? 거기에서도 살아보고, 제가 제주에 잠깐 살았었는데 제주에 있으면서는 이제 펜션에서 2달 살기를 해봤고요. 1달 살기 아니고 2달 살기. 네, 펜션에서도 살아봤고, 또 요즘 약간 공동주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약간 그 쉐어하우스의 약간 좀 커다란 버전? 그러니까 건물 자체가 쉐어하우스인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외국에 나갔을 때 호스텔 같은, 그러니까 방은 따로 이렇게 개인 방이 있을 수도 있고 2인실이 있을 수도 있고 다인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막 한 층은 1층은 공용 거실에 막 카페가 있을 수도 있고 2, 3층은 주방이랑 부엌이고 지하는 세탁실, 베란다도 막 되게 크게 있고 막 이렇게 약간 그냥 건물 자체가 쉐어하우스인 그런 것들도 되게 요즘엔 좀 다양하게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들도 제가 좀 찾아봤었어요, 예전에.
괜찮다고 생각이 돼서 이제 들어가 볼까 이렇게 죄송합니다. 들어가 볼까 막 했었는데 보증금은 저렴한 편인데 월세가 생각보다 좀 비쌌고 펜션에도 살아봤고 쉐어하우스에서도 살아봤기 때문에 그 공용시설이 주는 장단점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서 그런 곳도 요번에 집을 찾을 때는 선택지에서 제외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옥탑은 한 번도 안 살아봤어요. 그래서 살아보지 못한 그런 옥탑방에 대한 로망 있잖아요, 여러분. 그 옥탑방은 약간 로망이 항상 있었던 것 같은데 반지하는 로망이 없지만 옥탑방은 로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살아보지도 않은 다른 곳들은 많이 경험해봤지만 옥탑방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요번에 그러면 한번 옥탑방에 대한 로망을 실현시켜볼까? 라고도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에겐 뷰가 굉장히 중요했으니까 옥탑은 아무래도 그런 뷰가 있고 이제 옥탑에서 막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고 야채나 채소 같은 걸 키울 수도 있고 약간 아주 작은 정원 가든을 만들 수도 있고 약간 그런 로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옥탑을 좀 보러 가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위치도 괜찮고 컨디션도 좋아 보이는 옥탑이 있길래 그곳을 이제 보러 갔죠. 그런데 제가 잊고 있었던 게 있더라고. 옥탑이라는 말은 건물의 꼭대기잖아요. 그만큼 계단을 올라가야 한다는 거죠. 그 계단을 올라가야 된다라는 걸 잠깐 잊고 있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금도 4층 그러니까 원룸 4층이어서 이제 계속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옥탑은 더 높을 수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니까 계단이 건물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주로 그러니까 노출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난 엘리베이터를 타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집을 구하고 있었는데 이제 옥탑에 대한 로망이 있으니까 가볼까 했는데 그걸 잊고 있었던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없다. 옥탑으로 가는 길은 계단이다. 그걸 잊고 있었던 거죠. 근데 심지어 계단이 건물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주로 밖에 있다. 그리고 그 옥탑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주로 좁고 높다. 그러니까 그거를 잊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번에 그래서 옥탑을 보러 갔는데 그 옥탑 또한 이제 솔직히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아마 계단을 지금 사는 집보다 덜 올라가야 했지만 옥탑으로 가는 계단이 굉장히 비좁았고 높이가 높았어요. 그래서 되게 위험하다라고 느꼈고 그리고 밖에 있으니까 내가 계단을 올라가는 걸 누구나 볼 수 있구나라는 걸 이제 느낀 거죠. 그러면서 여자한테 옥탑은 좀 위험하지 않아? 라는 말이 왜 있는지 느꼈어요. 그래서 약간 매일 밤 살짝 불안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방이 되게 노출되어 있잖아요. 누구든 올라올 수 있는 공간인 건 거잖아요. 물론 이제 건물 그 안으로 들어오려면 당연히 이제 보안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마음만 먹으면 올라올 수 있는 곳이니까 제가 되게 불안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계단이 만약에 이제 옥탑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이 안에 있으면 그래도 좀 나을 것 같은데 보통은 밖에 있잖아요. 그리고 계단도 이제 그냥 올라가는 건물의 계단이 아니라 약간 따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옥탑도 로망이 있긴 하지만 그만큼의 장단점이 정말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또 느꼈고 또 무엇보다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그 계단 이제 올라가는 거에 대한 거를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이제 옥탑에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있다면 나는 옥탑을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또 유튜브를 보다가 이제 알게 된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채널은 이제 셜록 현준이라는 채널이에요. 그 집을 알아보면서 자취남도 많이 봤지만 우연찮게 이 셜록 현준이라는 채널을 알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컨텐츠가 다양하게 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반지하, 원룸 이런 컨텐츠가 있어서 보게 됐다가 이 영상도 보게 됐어요. 그 옥탑과 펜트하우스의 결정적 차이라는 영상이었거든요. 채널에 대해서 설명을 안 했네요. 그 셜록 현준이라는 그 채널이 그 건축가이자 교수님이신 그 유현준 님께서 운영하는 채널인데 이제 그 채널에 보면 이제 다양한 이제 건축물에 대한 설명도 하시지만 또 되게 다양한 컨텐츠가 많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본 컨텐츠는 이제 옥탑과 펜트하우스의 결정적 차이라는 컨텐츠였는데 이제 제가 생각한 거랑 굉장히 비슷한 그 영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옥탑도 건물의 이제 꼭대기 제일 위에 있고 사람들이 사는 집이잖아요. 펜트하우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왜 옥탑은 옥탑이고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게 되는가? 그 이유는 이제 여기에서 말한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그거죠. 노동에 있다. 그러니까 결국 옥탑까지 가기에는 이제 걸어서 올라가야 하잖아요. 그만큼 내가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노동이 필요한 곳인 거죠. 근데 이제 펜트하우스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주 편안하게 올라가서 그곳에서 나의 멋진 뷰까지 감상할 수 있는 그런 물론 집의 컨디션도 다르겠지만 어쨌든 가장 큰 차이점은 노동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 컨텐츠에서. 근데 그걸 저도 느낀 거죠. 그래. 다 올라가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옥탑은 뷰를 볼 수 있지만 그만큼 나의 노동이 필요로 하는 거고 그래서 그 뷰를 감상하기 위해서는 내 무릎 관절과 맞바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말씀하면서 이제 루프탑 그 카페 같은 것도 영상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이 컨텐츠는 한번 보셔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물론 옥탑과 펜트하우스는 그 외에 다른 차이점들도 있겠지만 가장 큰 거는 그게 아닐까.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제가 이 영상을 보기 전에도 엘리베이터만 있다면 옥탑으로 너무 가고 싶은데 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있다라는 건 옥탑이 아닐 확률이 높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옥탑이라는 건 굉장히 찾아보기 힘들 것 같고 만약에 그렇다면은 가격이 집값이 네 많이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옥탑도 깔끔하게 포기를 했습니다. 여전히 만약에 건물 내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옥탑이 있다면 가고 싶습니다. 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저런 조건들을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저런 조건들을 보다 보니까 결국 어제 말씀드린 그 집으로 결정을 하게 된 데에는 제가 우선순위로 두었던 이제 개방감, 상뷰는 아직 확인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왠지 모를 개방감이 있던 그런 것과 안전하고 이제 보안이 철저하다. 당연히 거의 신축에 가깝기 때문에 벌레도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이 방에 계약금을 건 이유, 그러니까 선택을 한 이유가 또 있었더라고요. 어제 말씀드리지 않았던 그게 이제 바로 역세권이라는 거.
방을 구하면 누구나 항상 하는 말, 역세권. 근데 진짜 여기가 정말 역세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은 그 지하철역으로 가려면 어느 방향이든 버스로 10분에서 15분을 가야지만 역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집이, 그러니까 제가 어디를, 그러니까 친구 뭐 약속이 있거나 뭐 일을 해야 돼서 이제 가야 되면 뭐 지하철로는 막 20분만 타고 가면 되는데 결국에는 막 40-50분이 걸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제 버스를 기다려야 되고, 막 버스가 만약에 바로 안 온다, 아니면 버스가 유난히 막힌다, 그러면 뭐 1시간까지도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편한 점이 있구나 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중개인 분께는 굳이 역세권 아니어도 된다. 그 대신 이제 걸어가는 거리면 좋겠다. 그러니까 걸어가는데 한 15분, 20분 안에 있는 거리면 충분하다. 조금 멀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지금 있는 데는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역세권은 괜찮아, 아니어도 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집을 보고 나서, 그러니까 계약금을 건 집을 보고 나서 역세권이 좋구나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는 집에서의 불편함을 그 집에선 느끼지 않게 될 거잖아요. 왜냐면 그 집이 진짜, 그러니까 지하철역에서 출구로 나와서 집까지는, 현관 그 건물까지는 한 진짜 3분? 2-3분 안에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그러니까 물론 위치가 좀 멀어요. 그러니까 서울의 한복판은 아니고 약간 저쪽 끝인데 그래서 그러니까 지하철을 타는 시간은 길어졌지만, 그래도 도어 투 도어 이렇게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서울의 한복판에 있든 거기에 있든, 지금 사는 곳과 비교했을 때죠. 물론 서울의 한복판에 역세권에 살게 되면 뭐 더 좋죠. 근데 제 금액에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역세권이다라는 게 굉장히 좋았고요. 또 다른 거 하나는 숲세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걷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아까 역세권 아니어도 된다, 걸어서 한 20분이면 괜찮다라고 했었는데, 걷는 걸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운동은 굉장히 싫어하지만 걷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제 한강공원 근처였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했지만, 그러면 너무 비싸죠. 근데 이 지금 계약금 건 집이 숲세권이에요. 그러니까 공원이, 굉장히 큰 공원이 근처에 있어요. 그 공원에 그러니까 천도 흐르고, 그래서 되게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공원이라기보다 숲길? 약간 그 경의선 숲길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길이 있는 거예요, 집 앞에. 그래서 산책하기에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되게 이제 내가 왜 이 집을 선택했나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위치는 이제 서울의 저 끝이기 때문에 좀 멀긴 하지만 그래도 지하철역과 가깝고, 공원, 그러니까 숲길이 있어서 그러니까 산책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게 큰 약간 결정적 요인이 되었지 않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제 이런 부분을 좀 놓치기는 했는데, 내가 이 집을 선택했을 때 이게 제가 지금 거의 새벽 3시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3시가 넘었어요. 넘어가는 게 아니라 새벽 3시가 넘어가고 있어서 목이 점점 잠기네요. 근데 거의 다 끝나가니까. 근데 이제 이 집을 선택한 데 있어서는 개방감, 안전, 보안도 있지만
역세권이고 숲세권이다 라는 게 되게 큰 선택을 할 때 선택을 하게 된 이유이지 않을까. 그래서 느꼈던 거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제가 방을 보면서 중요하게 여긴 것들은, 제가 말했네요. 시간이 이제 3시가 넘어서 저도 약간 또 다시 횡설수설. 어쨌든 마지막으로 정리. 결국 제가 방을 보면서 중요하게 여긴 것들은 창뷰, 보안, 역세권, 숲세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난 게 있는데, 여기가 시장과 가깝습니다. 제가 예전에 망원 쪽에서도 짧게 지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집이 망원시장 바로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았거든요. 시장에 가까우니까 장 보러 가기도 너무 좋고 맛집도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점이 너무 좋았는데, 이 집도 그 시장이랑 가까워요. 그래서 장 보기가 수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생각해보니까 이 집이 장점이 굉장히 많네요. 계약금을 참 잘 걸고 온 것 같아요. 마음도 편하고. 그래서 이렇게 어제에 이어 제 서울에서 방 구하기라는 주제로 수다를 떨어보았는데요. 어떻게 제 이야기가 재미있으셨을까요? 재미는 없어도 편하게 들으셨다면 참 좋겠네요. 지루하지만 목소리는 편안해서 잠이 왔다면, 잠이 스르륵 오셨다면 왔다면 더 좋고요. 여러분은 방 구할 때 뭐를 우선순위로 보셨는지 댓글에 달아주시면 더더욱 좋고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도 점점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고, 저도 이제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약간 잠이 오는 것 같네요. 내일도 영상을 올리고 싶지만 제가 잠깐 지방을 가야 해서 아마도 2-3일간은 영상을 못 올릴 것 같은데, 이제 지방에 가 있는 동안 제 일상을 나눌 에피소드 만들어서 올게요. 그럼 오늘도 이만 마치려고 하고요. 이렇게 떠드는 저의 목소리가 저처럼 잠 못 이루는 분들께 자장가 같았기를 바라고요. 누군가에는 공감되는 이야기였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부디 평안한 밤 보내세요. 잘 자요.